내가 윤정희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1970년경으로 기억한다. 서소문에 있던 우리 집에서 어느 날 영화 촬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촬영장 특유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잘 지켜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촬영이 진행되는 정원 현장에 서 있었다. 조명기사로 보이는 서너 명이 땀을 흘리며 네모난 은박 널빤지를 어깨로 지고 다녔고, 촬영 기사들은 커다란 장비를 점검하며 현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나타났는데 바로 윤 선생이었다. 이 은막의 스타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나를 바라보며 다가왔다. 나는 내 주위에 나 말고 누가 있나 하고 좌우를 살폈으나 아무도 없었고, 그녀가 어느새 바로 내 앞에 와 있었다. 언뜻 오드리 헵번이 아닌가 싶었으나 그녀는 공손한 태도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였다. 이 옷 좀 안에 잠시 놔주실 수 있을까요? 윤 선생은 척 보고 안경 낀 고등학생이 이 집 사람인지 알고 자신의 옷을 맡긴 것이다. 나는 네 그러며 하고 얼른 들어가서 그녀의 옷을 거실에 잘 걸어 놓았다. 하얀 재킷이었고 한여름이라 날씨가 뜨거웠다. 그 영화는 최훈 감독 작품이었고 제목도 두자였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 윤정희 선생과의 인연은 10여 년 후로 다시 이어진다. 1982년경 나는 당시 문해진흥원장 송지영 선생과 종로의 반줄 식당에서 저녁 약속을 했는데 윤정희 선생 부부가 같이 나왔다. 그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은 후 나는 윤 선생에게 10여 년 전 서소문 어느 집에서 영화 촬영한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어렴풋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영화의 감독 이름을 알려주었다. 윤 선생은 1970년경에는 1년에 3, 40편의 영화 촬영을 할 때였다. 송지영 선생은 우리에게 앞으로 서로 도울 일이 많을 거라며 기분이 좋으신지 와인잔으로 건배를 여러 번 하셨다. 나는 당시 클래식 음악 월간지를 창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음악뿐 아니라 연극과 무용도 같이 넣어서 종합공연예술을 다루는 잡지를 구상했다. 유럽에도 특파원을 두고 싶었는데 윤 선생이 파리에 있어서 객석의 특파원으로 기사를 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윤정희 선생은 흔쾌히 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배우로서는 이미 한국 영화계의 큰 별이지만 백 선생과 결혼 후 파리 제3대학교에서 영화예술학을 공부하며 석사 코스를 밟고 있었다. 또 1971년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사 측면에서 본 한국 여배우 연구라는 논문을 쓴 석사 여배우였다. 객석의 파리 특파원으로 손색이 없었다. 1984년 초 객석 편집부는 3월 창간호 발행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동아일보에서 음악 동화가 곧 나올 예정이라 우리가 한 달이라도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미가 있었다. 국내외 여러 음악 예술인들이 창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고 폭넓은 여론조사를 통한 기획기사도 준비하고 있었다. 창간호 표지 인물로는 국내에서 3월 연주 예정인 정경화 선생으로 정했다. 이렇게 창간을 위해 하루하루 매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창간호 표지 정경화 선생의 국내 연주가 돌연 취소된 것이다. 고심 끝에 표지를 3월 국내 연주를 하는 플루티스트 알랑 마리영으로 바꾸었다. 뿐만 아니라 윤정희 선생이 파리에서 하기로 한 세계적 지휘자 바렌보임과의 인터뷰 약속도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는 것이다. 다행히 백남준 선생을 뉴욕에서 윤희상 선생을 베를린에서 인터뷰한 기사가 확보되어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창간호의 세계적 외국 음악가를 인터뷰 못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고 창간호 인쇄를 막 시작하려는데 파리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왔다. 우여곡절 끝에 바렌보임과 다시 인터뷰 약속이 되었고 본인이 뮌헨으로 가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성실과 집념의 윤특파원의 멋진 특종이었다. 아래 기사는 윤 선생이 지휘자 바렌보임과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녀의 음악에 대한 깊이가 상당하다. 스페셜 인터뷰. 윤정희가 만난 바렌보임. 바렌보임과 나는 서로 같은 도시에 살면서 이국 땅 뮌헨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는 1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베를린에서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를 지휘하면서 틈틈이 본이나 뮌헨 등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 독주회를 가지느라 바쁜 일정 속에 있었다. 어렵게 얻어낸 베를린 인터뷰가 그의 갑작스런 병으로 취소되었고 인터뷰 장소가 뮌헨으로 바뀌었다. 2월의 뮌헨은 여전히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음산함이 있었다. 피어 야레스 차이텐 호텔 로비에서 만난 그는 환한 웃음을 띠며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몇 번이고 미안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기관지가 부어 며칠째 혼이 났다며 독일의 음울한 날씨를 불평한다. 사진으로 본 것보다 얼굴이 부드러웠고 괴팍하다는 사람들의 평과는 달리 친절했다. 약간 촌스럽게 입은 옷 때문에 오히려 친밀감이 갔고 흐트러진 자세에서는 훈훈한 인간미를 느꼈다. 파리의 음악인들 사이에서 소문난 거만한 바렌보임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흐뭇했다. 우리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처음 만난 사람들 같지 않게 술술 얘기가 시작되었다. 당신의 예술 세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모차르트와 이스라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물론 모차르트는 나의 음악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부조니가 얘기했듯이 이 지상에는 저속한 작곡가, 좋은 작곡가, 천재적 작곡가가 있고 그 다음이 모차르트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를 연주해보면 그의 작품이 너무 순수하기에 나의 음악 세계를 정화시켜 줍니다. 베토벤이나 브라움스, 차이콥스키와 달리 모차르트 작품에서는 어떤 감정이든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만 남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연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작품을 준비할 때 곡을 분해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분해에서부터 마지막 연주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작곡가와 연주가는 그 작업 과정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작곡가들은 아주 작은 마치 어린 세포와 같은 아이디어나 영감을 발전시켜 나가며 곡을 씁니다. 그러나 연주가들은 처음 악보를 대하면 먼저 전체적인 느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작곡가는 속에서 밖으로, 연주가는 밖에서 속으로 핵심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작곡가의 의식세계에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지만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하지요. 이하 인터뷰 생략합니다. 내가 윤정희 선생을 가장 최근에 만난 것은 2016년 봄으로 기억한다. 몇 년간 수감 생활을 할 때였는데 윤 선생 부부는 한국에 올 때마다 면회를 왔다. 두 분이 각각 서점에서 책을 두세 권씩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그중 몇 권은 내가 소설 예수의 할아버지를 쓸 때 참고가 되었다. 2019년 11월 백건호 선생이 어렵게 부인의 알츠하이머를 언론에 공표했다. 시중에 윤 선생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있었으나 이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몇 년 전 그녀와의 만남이 떠오르며 그때 뭔가 좀 이상한 점이 없었나 되짚어 보았다. 몇 가지 장면이 떠올랐다. 당시 윤정희 선생이 무릎이 아파서 곧 수술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릎은 좀 어떠시냐고 물었다. 윤 선생은 치마 오른쪽을 살짝 올리고 나에게 무릎의 살색 보호대를 보여주면서 일단 수술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건강이 어떤지, 식사는 어떻게 하는지, 빨리 나와서 파리에 한번 오라는 등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백건우 선생은 비교적 과묵한 편이라 주로 윤 선생이 대화를 이끌어갔다. 잠시 후 입회 간수가 면회 시간이 다 되었다며 이제 마무리를 하시라 말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윤 선생이 갑자기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라면서 간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약간 당황해하며 나와 윤 선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런 일들이 그때는 그냥 넘어갔으나 알츠하이머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약간 어색하게도 생각된다. 하지만 그때의 윤정희 선생은 적어도 쉽게 눈에 띄는 증상은 없어 보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면회를 마치고 나가는 윤 선생 부부가 나에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한 것이다. 두 분 모두 가톨릭이고 간혹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은 있으나 상당히 심각하게 들렸다. 돌이켜보면 당시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건강에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이후 백 선생은 만날 기회가 있었으나 윤정희 선생은 전화 통화만 했다. 한국 영화계의 전설, 40년 이어온 예술의 벗, 객석 파리 특파원 윤정희 선생이 보고 싶다. 내가 어느 신문사 특파원은 아니지만 파리에 가서 다시 물어보고 싶다. 1970년경 서소문 어느 집에서 영화 촬영하실 때 안경 낀 학생을 만난 적이 있나요? 네, 그러며 그때 한여름이라 참 더웠죠. 그녀의 대답이 들리는 듯하다. 윤정희 선생의 건강을 기원한다.